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에서 중학교 1, 2학년 팀장을 맡고 있는 변건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동패중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는 시험이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한 부분, 암기하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실험 문제가 나와서 변별력을 조금 높였는데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대표 유형의 실험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객관식 22문항 그리고 논수령이 2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는 식물과 에너지. 식물과 에너지는 이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양한 실험 내용을 숙제하고 있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고 범위와 분량이 많으므로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단원이었는데요. 자, 서술형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배설과 순환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 개념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나와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특이사항입니다. 먼저 객관식 22문항에 서술형이 2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좀 암기할 내용은 적으나 실험을 많이 이해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었고요. 그리고 5단원 동물과 에너지, 암기할 양이 가장 많은 단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일단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외울 것들 매칭만 잘 시켜도 점수가 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 호흡과 광합성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각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대표적인 실험 문제인데요. BTB용액의 색깔 변화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추론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관에 빛을 받는, 그리고 검정말이 들어있고 빛을 받는 시험관만 파란색으로 변한다. 빛을 못 받으면 색깔이 그대로 노란색이다. 이 정도 추론하면 문제를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낮과 밤의 호흡과 광합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낮에는 호흡과 광합성을 동시에 하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이 정도 내용에다가 어떤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 정도 더 생각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소화기관과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 소화액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매칭시켜 문제를 맞추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위에 나와 있는 모식도를 보고요. 모식도에서 각각 동맥혈과 정맥혈이 어디 있는지 파악한 뒤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순환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혈액의 흐름을 이해하고 산소의 농도 같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논술형 1번 문제는 광합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기체가 쌓여서 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짐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동패중학교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내신 분석 리포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